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민국 시원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YTN 94.5MHz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휴가 관계로 녹음을 지금 4회째를 하고 있어서 우리 MC들 정신이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걸 지금 4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를. 혹시나 이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는 우리 목소리 원래 안 좋은 게 아니고 3시간째 이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 갈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전 잠아요. 잠아요.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사 안드로메다 본방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네. 광복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짠합니다. 예. 뭐가 짠해요? 그냥 광복절 얘기만 들어도 저는 조금 그래요. 언제부터? 뭐 어릴 때부터. 정말요? 그래요. 아니, 근데 댓글 많이 보니까 박주민 변호사 일제시대 태어나서 100% 친일 앞잡이였어. 뭔 소리 하노? 그런 얘기 맞춘데요? 일본 사람이요, 될 거예요. 일본 사람이 돼버려. 그래요? 이름도 바꾸고? 예. 나가무라. 그래요. 많은 순국 선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도 맞이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방송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맞아가지고 우리 또 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문화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 36년 억압 동안 우리의 역사도 빼앗겼지만 우리 문화재도 많이 약탈당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네. 그래서 그 문화재 환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오늘 모셨는데 지금은 승려가 아니에요. 뭐세요? 죄송합니다. 비승비속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비승비속? 승도 아닌 속인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해문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뭐 중노릇 20년 하고 나서 중노릇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좀 짧은 인생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비승비속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스님 하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이제 부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계율이 있지.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몰래 해야죠. 몰래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하시는 일은 평범하지 않아요. 네. 지금 해문 스님, 해문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저도 처음 뵀거든요. 어떤 분인지 좀 제가 좀 주시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문 1973년생이시고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사학과 말씀하신 대로 1998년 출가를 해가지고 봉선사에서 철안 스님을 은사로 이제 모시고 2004년도가 좀 중요한 날 같습니다. 교토 유학 중에 고소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구사초라는 책에서 조선왕조실록이 도쿄대학에 소장되는 걸 본 후에 문화재 환수운동에 뛰어들었고요. 결국 문화재 제자리 찾기 주요 성과로 2006년 7월 달에 도쿄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말씀드린 조선왕조실록 47책을 환수했고 2011년도에는 일본 국내청에 소장하고 있던 조선 왕실의궤 등 1205책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네, 문화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진짜 큰일을 하셨는데요. 2013년 9월 달에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에 문정왕후 어보, 이게 도장 같은 거죠. 문정왕후 반환 운동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6월 달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그랬죠. 때 어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해문 대표님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미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왔지 않을까. 또 2014년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는 대한제국 국세 반환 운동을 했고요. 2015년 5월 달에는 국회 국립연충원 일본 현충원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쩐지 이런 게 있나 싶었어요.
아니, 작가가 이 상황에 있으면 작가가 아니, 아니야. 연주원이나 이런. 작가가 아니, 아니야. 국립연주원이 우리나라에 있나? 별게 다 있다. 연을 날리는 우리를 거니까. 싫어해. 아니, 작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큰일 나요. 국립현충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정 제거 청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대단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성과도 이러는데 네. 조선왕조실록이 왜 도쿄대가 그거 왜 있노? 그거 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교토에 제가 유학생활 하고 있었다. 네. 하는데 실제는 제가 절에서 무슨 태화 도둑놈을 하나 잡았어요, 그때. 어디 절에서요? 네, 한국 절에서 네, 우리나라 절에서 네. 봉선사 몇에 있는 이제 뭐 사찰에서 태화 도둑을 잡았는데 잡은 도둑놈이 잡고 나니까 너무 큰 스님인 거예요. 도둑의 스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 밑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당분간 저희 문중에 사형들이 너 좀 피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일본으로 도망가서 교토에 이렇게 운명이네, 운명. 예,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고서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이 도쿄대 소장된 걸 알게 됐죠. 예,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다음에요. 1910년에 이제 조선 강점 이후에 조선에 있던 4대 사고가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 뭐 그렇죠. 전주 사고, 적상산 사고,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해체합니다. 네. 그래서 총독부로 그 사고에 있는 것들을 다 수집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와서 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일기 같은 이 사고에 어마어마한 귀중한 그런 문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쿄대 총장이 직접 조선 총독에게 조선왕조실록 전지를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고 쥐가 뭔데? 부탁하니까 조선 총독이 데라우치가 뭐 좋은 생각이라고 도쿄대 준 거예요, 통째로. 쥐가 썼나? 760책을 줬답니다. 그게 가져갔다가 관동대진에 불타고 네. 76책이 남아가지고 도쿄대학에 남아있다. 그중에 일부는 경성제대로 전환하고 47책이 남아있다고. 그런 기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반환운동을 시작해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주든가요, 애들이? 순순히? 처음에 안 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서 잘 얘기했죠. 아니, 말씀으로 될 거 아닌 것 같은데. 피켓 시위 같은 거 하고 소위 말하는 그랬었나요? 땡깡을 부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가서 이제 겁을 한번 줬죠. 네. 내가 도쿄대에 가면 도쿄대 정문이 아까몬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네. 일본 그 황실에서 도쿄대에 다니고 있는 그 사무라이 자제들에게 귀족 자제들을 위해서 내린 그 붉은색 문이 이제 빨간색 도쿄대 상징인데 아까. 예, 목조 건물인데 니들 이거 안 주면 내가 이거 진짜 불태운다. 멋있다. 그래. 우리 처음에 잘 안 실력 필요 없다. 불태워볼게. 이런 거잖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조계종 총무원 사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도쿄대에 보냈어요. 그거는 좀 무서운 장면이 많잖아요. 그죠? 맞지? 대한민국 스님들이 준 거야. 무술해. 하면서. 날라다녀.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도쿄대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니들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불어라. 네. 저는 46책이 네, 있다는 네. 거를 이제 문화재청이 저에게 확인해줘서 46책이 있다라는 이제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네. 다 알고 왔다 불어라 했더니 도쿄대가 가만히 있더니 네, 그러는 하나 거예요. 사실은 하나 더 갖고 있다. 누구랑 얘기를 하셨어요? 총각? 도쿄대 도서관 부장. 그리고 도쿄대가 저를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갑자기 네. 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나 그래서 조사했는데 조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뒤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더 이상하다. 그래서 점점 더 공포에 빠져가지고 딱 제가 시작한 지 60일. 오, 정도 대단하십니다. 끝에 도쿄대가 전격 조선왕조실록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한국에 반환하겠다고 발표하게 아니, 그러면 당시 대표님이 이거 네. 운동하면서 네. 여론전도 막 같이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찾아갔나요, 혼자서? 제가 치밀하게 준비했죠. 여론전도 같이 하고. 여론전도 같이 하고 네. 법정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도 구하고 대단하십니다. 다 야, 근데 제가 좀 계획해서 제가 했죠. 대단하십니다. 부끄러운 게 네. 딱 요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셨어요? 그것도 도쿄에 있을 때인데 네. 전혀 뭐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논다고 바빠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해. 진짜 제가 아니, 이 작가 논다고 바빠서 그래요. 10년 전 일인데 제가 이 조선왕조실록을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발표하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다 제가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해줘요. 그럼 보도가 안 됐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특파원들이 보도를 안 해줘. 설마 저 이거를 미친 사람이다 저거. 그랬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본인한테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7책이 우리나라도 있는 거는 맞죠.
있는 건 있는 거는 네, 맞죠. 이제 다 근데 사고에 보관됐던 거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이제 사고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군데 보관되니까. 분산 보관한 것 중에 오대산본. 네. 이제 거기 근데 있었던 거죠. 스님이 그 사학가 출신이니까 원래 또 역사에 관심이 그렇죠. 이거는 내가 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하필 이거는. 근데 이게 이 청구사초라는 책을 제가 고서점에서 봤는데 네. 그 세마스라는 사람이 썼던 네네. 사람인데요. 세마스 교수가 그 겉장에 제가 구한 고서점의 그 책장 앞표지에 네. 저자 걸정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저자가 바로잡아 주시길 청합니다. 이렇게 쓴 건데 물론 이제 오탈자를 바로잡아 달라는 네. 취지로 썼는데 네. 그거를 보는 순간 저한테 이제 전율처럼 이거 해야 되겠다. 왜냐? 그 사람은 오탈자를 바로잡아 달라고 썼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볼 때는 이 빼앗긴 실력을 되찾아 달라는 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계시처럼 저한테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했죠. 청구사초에 있는 책에 저자가 써놨던 글을 보고 네, 제가 이건 내가 바로 잡으라는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60일 동안 아마 시위도 하면서 법정 소송도 준비하면서 또 겁도 주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 보통 사람도 아니거든요. 특히 도쿄대 같은 데서 쉽게 주지 않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는 그런 점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일을 했다 당시 그 생각합니다. 도쿄로 도망가서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교토로.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때 망명한 기복균의 심정으로 교토를 이렇게 야승처럼 헤매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요. 네. 의궤도 있죠. 왕실 의궤도 그렇죠. 있고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중종의 계비입니다. 맞죠. 명종 근데 어머니. 이게 미국에 있었어요? LA 카운티 박물관이에요. 왜 거기 가 있죠 이게? 6.25 때 9.28 서울수복 때 미군이 그날 밤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궁궐을 털었답니다. 미치겠네. 왜 그 전쟁하러 가 그걸 가져가? 재밌는 게 이걸 털어가지고 미국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한 국가의 중앙박물관을 그걸 왜 털어요? 약탈했으니까 그래서 네. 미국 헌병들이 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네. 아이고야. 이 어떤 정도로 털었는가. 네. 그리고 그걸 조사 기록을 남겼는데 그거를 2009년도에 제가 뉴욕 국립박물관에서 찾아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뭐 표범 카페트, 뭐 옥새, 뭐 어떤 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코리안 오피셜 시리라고 한 네. 기록을 찾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확인해서 반환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9.28 수복하면서 예. 우리 거 지금 어보랑 국세 다 가갔다는 거네요. 다 가져갔죠. 그럼 그 당시 그렇다면 뭐야 수복해? 미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목록까지 만들었어요. 목록까지 만들. 근데 왜냐하면 그걸 갖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을 다 못 잡은 거죠. 9.28 수복 때 그 옥새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털어가지고 바로 그 골동품상에 이제 넘기면서 이제 대거 적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했다기보다는 일부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이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네. 미국 헌병대에서 그 일탈행위죠. 미군 그렇죠. 병사 일탈행위에 대해서 헌병들이 조사한 기록을 찾아냈던 근데 거죠. 쉽게 주던가요 이거를 돌라고 해가지고? 쉽게 안 주죠. 쉽게 안 주는데 제가 이제 또 머리를 써가지고 요번에는 뭘 태운다고 하셨나요? 이번에 태운다고 안 하고 소송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 연방법 2314조에 5,000달러 이상의 물품이 그 미국 연방으로 들어올 경우엔 세관 기록을 그렇죠?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압수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니네 어겼다. 니네 어겼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안 주면 내가 대단하시네요. 검찰에 고발한다. 야. 처음에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했더니 얘들은 공소시효 없습니까? 없습니다. 50 몇 년인데. 5,000달러 이상의 물건의 세관 기록 없으면 무조건 돈 한 푼으로 간주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돌려받기로 결정하고 나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절 그 시간하고 맞춘 건가요? 아니 2013년 9월에 이미 LA 카운티 박물관은 돌려주기로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이제 뒤로 묻혀져서 검찰 조사.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주기로 MOU도 체결하고 다 됐는데 안 받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받아온 건 아니고 좀 뭐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관심이 있다가 없었나 보죠. 임기 말에 받아오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영 임기 말이 영 이상하게 끝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이제 넘어와서 아주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게 되게 받아오시는 좋았어요. 아니 근데 좋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거 준다 했을 때 넙죽 받아와야지 또 안 받아온다는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LA 카운티 박물관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9월에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준다는데 왜 안 왜 받아? 안 받아가고 이걸 괜히 왜 검찰에 압수해달라고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괜히 시간만 끌고 있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간 문화재에 대한 그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병우 수석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문화에 대한 관계가 있었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싶어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았냐.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렇겠죠.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돌아와서 굉장히 다행이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예. 뭐 프랑스에도 약탈 우리 문화재가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하는데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에 제가 국회의원 카사이 아키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키라? 예, 예. 예, 그 카사이 아키라 의원이 이제 일본 공산당 의원인데 일본 공산당 의원이 2008년 당시에 4석 정도 네. 중의원에 있었는데 그 일본 공산당 의원들 만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한국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문부상한테 질의해달라 했더니 네. 이분들이 한번 질의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본 문부 대신한테 도대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로부터 온 문화재 수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이북기라는 문부 대신이 네. 직접 답변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빠이다. 이빨이라고는 안 하죠. 네. 이북기 뭐라 그랬냐면 네. 전부 다 불법적이라는 가정은 아니지만 네. 일제강점기 네. 조선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일본에 온 문화재는 약 100만 점으로 100만 추산합니다. 이빠이 맞네요. 100만 점이면 뭐 100만 점이면 다 가져갔네. 다 가져간 거죠. 좋은 아유. 거. 예. 와, 슬프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 있잖아요. 네. 오쿠라 기하치로라는 네. 일본의 5대 재벌. 예. 이 사람은 뭐 자기 호텔 앞에다가 네. 우리 5층 석탑도 세워놓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 오쿠라 호텔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네. 또 오구라 컬렉션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오구라는 소창, 한자로서는 소창이고 오쿠라는 대창, 예. 큰 대자를 써서 이제 약간 발음 비슷해서 오구라 오쿠라 사람들이 소참 헷갈려요. 대창들이 문제구만. 예, 예. 하여간 그 오쿠라 기하치로는 오쿠라 호텔에 이제 석조 문화재를 좀 가져갔는데 하나는 남쪽에 이천에서 2005층 석탑, 북쪽에서 평양 윤리사지 석탑. 아니, 가져갔어요. 탑을 떼가지고 갔어요? 예, 이 오쿠라가요 군수 재벌이에요. 미쳐버리겠다. 오쿠라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조선 총독부 그 골조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그 기초공사를 하면서 그 총독이 고생했다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상품으로 평양에 있는 석탑과 남쪽에 있는 이천에 있는 석탑을 선물로 달라고 해가지고 돈도 안 가지고 기간하면 도자기를 가가든지 하지 네. 석탑을 파가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아주 그 일본 독특한 문화인데요. 일본은 나는 자기의 석탑을 파가. 정원에 이시도로라고 해서 석등이나 석탑을 놓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지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놓으면 되잖아요. 남의 그걸 천혜탄 건너가야 되나? 야, 찾아오려고 노력한 사람들 화를 내고 그래. 제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 화내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여기 예. 설명이 써 있어요. 이거 고려 거라고? 그 어, 앞에? 석탑 앞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네. 일본 사람들 조선에서 가져간 문화재를 꼭 그 출처를 밝혀놓습니다. 이렇게 아. 전리품 같은 거기 때문에요. 아. 당시 일제강점기는 조선에서 건너온 문화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부의 상징처럼. 네, 부의 상징이자 내가 조선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호텔을 지나가는 그 뭐 손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석탑이 딱 있는데 고려 때 조선 한국에 거. 있는 고려 때 있었다. 어. 그러면 네. 딱 보면서 고려께 왜 여기 왔지? 그 탑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일본은 그 일제강점기에요. 그 동물원에 조선 사람을 갖다 놓고 동물들하고 똑같이 전시할 정도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등한 사람이라는 와, 의식을 가지고 진짜 있었고 하나네. 문화재도 조선관이라는 걸 갖다 놓고 아프리카 사람들 예. 아프리카 문화재 이렇게 수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가 이런 자부심 것이다. 같은 거 느끼는 모양이네. 그런 그죠? 형태로. 특히 오쿠라 호텔은 영빈관급이에요. 네, 일본에. 네, 도쿄 그렇다면서요.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영빈관으로 쓰일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조선관, 조선문화재를 갖다 놓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이것도 환수해 의미 오셔야죠, 있겠죠. 대표님. 예, 그래서 제가 2005층 석탑 뭐 2000 쪽에서도 이야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잘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그 평양에 방문했을 때 네. 북쪽에 이거는 남북 공조를 통해서 평양 윤리사지 석탑과 2005층 석탑에 괜찮다. 동시 반환 운동을 하자. 그래서 북쪽이 제 의견에 동참해서 저를 조선 불교도 연맹의 대리인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해 줬기 때문에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잘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황당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조선 불교도 연맹 대표로 임명했는데 승려가 아니야 이게. 이거 아직도 그 오쿠라 호텔에 이게 있다고 하니까 예.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 또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제가 하도 닥달하고 네. 또 2005층 석탑에서 자꾸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 내부 리모델링을 핑계로 아주 싸가지고 어디서 감춰놨어요. 감춰놨어요. 웬일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가끔 그 오쿠라 호텔 측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놔서 그 포장한 김에 그냥 한국으로 보내라. 맞네. 그렇죠. 다시 뿌리지 그럼 말고.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유네스코 협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재 협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불법으로 반출된 거는 이게 좀 우리가 반환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970년대 불법 네. 문화재 양도 금지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발표했는데요. 문제점은 이 유네스코는 이제 소급 적용 안 되기 때문에 1970년 이후에 그 발생한 이후만. 2차 대전 기간에 발생한 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유네스코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니까. 그거네요. 네, 그리고 일본이 사무총장하고 뭐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뭐 문화재 반환을 요청해봐야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유네스코 안 되면 그 이집트, 그리스, 터키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네. 문화재 반환을 국제적으로 하면은 더 그 힘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리스, 터키, 이집트 부도나가지고 힘들어요. 힘든데 문화재 운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 거기는. 문화재 생각할 그 사람들 여력이 우리가 없어요. 돈 다 내야 되겠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혼자 뛰실 때 정부는 뭐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원래 나서야죠. 근데 네. 정부에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박근혜 정권기에 뭐 잘못 보였나. 블랙리스트에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갑자기 저를 전액 예산 삭감해가지고. 블랙리스트네. 예, 그 모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2013년도에 안 받아온 거야. 블랙리스트에 계신 대표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뭐? 해군이 그런 걸 해? 받지 마! 미국에 있으라 그래.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리스트 찾아봐. 여기는 리스트,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의 초프리미엄급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네네, 맞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이제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이름 있어요? 네, 거기에 냈더니 제가 그 청와대에 일제 잔재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가 청와대랑 소송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블랙리스트 맞네요. 근데 블랙리스트 그 프리미엄 블랙리스트에 저를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청와대 석등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 쭉 해문 스님 뭐 이렇게 쭉 쓰다 맨 마지막에 민정수석께서 거기다 해민 스님이라고 잘못 쓴 거야. 그 해민 스님이 문제가 있다고. 미국에서 오신. 미국에서 있는 저랑 이름 비슷한 스님 있습니다. 네, 그 있어요. 사랑도 뭐 일처럼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착한 스님 있는데 이 스님 저 때문에 잘못 블랙리스트 프리미엄급에 등재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스님이 텔레비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본인도 알고 계세요? 제가 아직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했는데 그래서 인사동에서 조용히 뭐 이렇게 작은 뭐 포교소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해민 스님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데 청와대 석등 문제라 했는데 청와대 석등에 뭔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 석등 문제 있어요. 청와대가 원래 조선총독 관저로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일본식 조경이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대문이요. 춘추관은 전통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본관하고 영빈관 대문은 그 총독부 관저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기둥 위에 석등이 원래 이시도로가 올려져 있는 전형적인 일본 신사 건축의 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쓰던 관저입니까? 청와대가? 총독 관저였죠. 네. 그래서 그 일본 조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 석등 철거하라고 제가 여러 번 그러면 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지적이고. 아니, 당연히 해야 되겠네. 청와대에서 그랬어? 철거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해야지.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 소송하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경호실에서 저한테 전화 왔냐니까 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청와대 대문이 경호실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실장 뭐 이렇게 청와대 경호실 하니까 차지철이 생각나가지고 무섭게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그 자기들도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소송은 뭐 소송대로 하시고 취하해 주었으면 더 좋겠고 자기들이 좀 문제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가 좀 이거 정리하고 나가겠다. 고세 그러겠죠? 예.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임기 말에 영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안 듣고 갔어요. 그러면 최근에 그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을 원래 위치인 그 경북 경주로 돌려놓라. 이건 또 다른 거죠. 그것도 다른 문제. 그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청와대 안에 있다면서요? 청와대 안에 있는데요. 데라우찌 총독께서 그 1912년에 데라우찌가 경주에 순시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오히라라는 어떤 일본 상인 집에 있는 통일신라부를 보고 야, 이 부처님 정말 너무 잘생겼다고 걸작이라고 이렇게 데라우찌가 두세 번 칭찬했대요. 그러다 이제 데라우찌는 경주 간 김에 배 타고 시모노세키 들렸다가 이제 총독 관저로 돌아왔더니 경주에서 본 그 불상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각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습니다. 아따 의없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이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을 맞아서 돌려놔야 돼. 청와대 불상 이것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당연히 그 돌려놔야 불상 되는데.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네. 제출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답이 있겠죠. 예. 청와대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하루빨리 원래 제자리였던 경주로 이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예. 역사의식이 없는 정부는 안 돼요. 예. 우리 청와대에서 이거 어디 가야 되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돌려놔야 근데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청은 뭐 하냐고. 이런 거 파악도 안 하고. 뭐 하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공하면 내가 했다라고 외쳐야죠. 다 똑같네요. 어디든. 네. 그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문화재 중에서 가장 예. 스님이 원하는 것. 최근에는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아서 셰클러 박물관에 있는 핸더슨 컬렉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미 군정기와 박정희 정권기에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그 대사관, 한국에 있는 주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했는데요. 그 당시에 문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다수를 매입 기증 혹은 뇌물,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광용의 소설 거피단 리에 나오는 한국 문화재를 탐하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바로 핸더슨이 바로 그 브라운의 실제 모델입니다. 핸더슨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외교 행랑을 이용해가지고 당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행랑은 이제 검사를 안 하니까. 검사를 안 하니까 그 외교행랑을 이용해서 가야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이르는 이 양반이 전기간에 있는 보물급 문화재들을 가져가서요. 지금 그 하버드 대학에 도둑이네요. 있습니다. 도둑이지. 나쁘다. 도둑이네. 제가 최근에 이거 조사해 보니까 키신저가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키신저가 남긴 문건들이 요새 공개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이 미국으로 가져온 이 도자기의 출처에 대해서 미 연방법 2314조 5,000달러 이상의 세관 기록 규정을 한국 정부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 문건입니다. 야, 이 뭐야. 키신저가 그 지시를 했다고요? 네, 예. 한국이 알면 이걸 돌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그 그레고리 핸더슨 가져간 것 중에 네. 가장 뭐 좀 우리가 좀 정말 의미 있는 그 보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 중에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요. 고려청자 하나인데요. 상감청자가 아닌 순청자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이 그 청자를 평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청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다. 상감이 아니고 순천정자. 저는 제가 그 청자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평양에 갔을 때 묘향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묘향산의 계곡물은 완전히 비취 색깔인데 그 묘향산 비취 색깔이 떠오를 만큼 아주 맑고 투명한 청자빛, 사람의 혼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정말 아주 그거 넓게 가봅시다. 나오는, 네, 그거 달라고 제가 목표로 하버드와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우리가 흔히 미국을 대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약탈하고 그러니까요. 도둑질하게 한 일본하고 거를 다를 게 없잖아요. 모르게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당시 더 웃긴 게 뭐 핸더슨 컬렉션, 네. 훔치 물건을 뭐 이름을 그따위로 컬렉션을 붙여. 화가 자꾸 나네요, 오늘 방금.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우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려다 못했잖아요. 예, 예. 곧 그 이것도 뭐 결말이 나겠죠. 예, 10월 달에 중국, 우리나라 뭐 등등 해가지고 그 공동 등재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유네스코에서 이제 공동 등재의 경우에는 거의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 유네스코의 기록물로 등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문화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해문선생님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순신 장군의 뭐 쌍용검 또 가지고 와야 된다. 진짜 제가 열받는 건데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진짜 썼던 어디 있어요, 그거? 칼이 있어요. 명량에서 구루시마라는 일본군 외장의 목을 쳤던 네. 그 명검입니다. 이순신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1911년도구나. 예. 1911년도에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분실했다는 거예요. 분실이요? 예. 누가요? 그걸 왜 분실해? 누군지 모르죠. 그럼 지금 어디가? 어디 있어요, 그거? 그거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거의 그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저는 도검은 녹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쌍용검을 예. 갖고 있다. 그 쌍용이 두 자루 뭐 두 자루입니다. 두 자루고 네, 두 자루고. 용이 문양이 돼 있고. 아니 용의 문양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글귀에 이렇게 쌍용검이라고 이순신 100만 점 가 있는 일본에 네. 가 있을 것 같아요. 구르시마 높죠. 목친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엔 없는 거죠. 한국에 있겠죠. 하고 그래요? 있을까요? 저는 일본이 약간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칼이 일본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분명히 있을 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또 미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 누가 갖고 있을까 이거를? 그 1930년대 후반에 네. 영국의 원수
군대 원수 키츠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키츠너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쌍용검하고 같이 전시되어 있던 철퇴 하나를 빌려갔다가 줬다는 기록을 최근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키츠너가 그 철퇴 빌려갔다가 돌려주면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칼은 어떻게 됐는가? 그 기록이 나온다면 그 소장자의 행방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키츠는 죽었겠죠? 죽었죠. 네. 그러면 살았어요. 이번 기회에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은 네. YTN 라디오나 YTN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칼 두 개 돌아다니는데 뭐 이 장난감이 돌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럴 리가 있겠나? 아니, 그럴 수 있죠.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영혼이 쓰여 있는데. 그런데요. 그 함부로 만져 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조사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1984년에 쌍용분 분실 사실을 알았는데 1983년도에 아산의 현충사 이순신 장군 이제 사당이죠. 거기에 있는 현충사에 모 기업에서 네. 그 현충사에 있는 현충사 그 유물관리소 소장님에게 찾아왔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순신 칼 두 자루를 우리에게 팔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 칼이 두 자루 있었던 거 맞냐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근데 뭐야, 그때 그 유물관리소 소장 이야기는 이순신 칼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런 기록은 없다라고 없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이 어떤 기업에 접촉한 거죠. 이순신 장군 칼이니까 사락했는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맞는지 고증하러 왔는데 네. 아이락하니까 안 샀겠네요. 네, 그렇게 안 샀겠죠. 요거는요, 제가 중요하다, 알고 이거. 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착한 사람들 있는데. 네. 몇몇 안 된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덤 이렇게 예. 도굴 하는 예. 도굴꾼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은 예. 그 사는 장물아비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물아비가 자기가 도굴꾼들한테 물건을 사서 어디 접촉하냐면 재벌 사모님 접촉해요. 왜냐하면 미술관을 많이 그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 그룹에 있다는 거네 이거 쌍용검. 근데 그때 아니라고 거기서 했기 안 때문에 안 샀으니까. 샀으면 네, 안 거다. 샀을. 딴 데 가서 또 접촉했겠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신뢰성 있는 예, 진술을 예. 받아들이고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찾으십니다. 거라고. 우리가. 있다. 어? 83년도에. 찾읍시다. 그럼 이게 굉장히 와.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 같습니다만 그게 찾으면 국보급이잖아요. 예. 이거 국보지. 얼마 정도? 이순신 나도 쌍용검 그거 값이 궁금해요. 없습니다. 그 걸륭제. 예. 예, 걸륭제? 예, 중국 중국 걸륭제? 청나라의 걸륭제 칼. 그 이순신 장군 칼보다 저는 걸륭제 칼이 수준 낮다고 생각해요. 걸륭제는 누 배지도 못한 칼인데 예, 그 그거를. 이순신 장군 칼이 나라를 구한 칼인데 예, 그렇죠. 걸륭제 칼이 나왔을 때 얼마인데요? 100억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이순신 장군의 쌍용검 한 1조 정도 돼야 되나? 1조 이상. 1조도 더 될 수도 있죠. 그 칼로 구루시마라는 일본 외장의 목을 리숑싱! 예, 쳐가지고 명량에서 그 승리의 그래요. 그 환호를 올린 칼인데 목을 굴러버려 시켰는데. 이순신 칼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칼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 도검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어느 날 그 현충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그 역시 쓰셨던 네. 실전에서 쓰신 건 아니고 이제 예도로서 그 쓰셨던 이순신 장군 충무공 장검이라고 긴 칼, 남아있습니다. 긴 칼. 1m 네. 97cm짜리 그 칼을 이제 보러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칼에 빨간색 네. 색칠이 돼 있는데 저거 왜 이렇게 빨갛지? 그래서 제가 현충사에 물어보니까 저거 뭐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페인트라는 거예요. 충무공 칼에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했어.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충무공 장군의 좀 뭐 비하하는 거죠. 무슨 뺑기칠을 거기다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가지고 그 충무공 장군에 있는 페인트칠 지웠거든요. 지금. 예. 충무공 장군 남아있는 칼에 페인트칠하고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재 문화재청의 의식인데 그 충무공 사라진 칼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인연이 좀 닿지 않는 거 아닌가 대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선이 복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 그 복으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 찾는데 열심히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초대 손님 오면 네. 엔딩곡을 부탁을 합니다. 뭘 네.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네. 혹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준비한 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예. 비틀즈 노래 중에 I will이라고 있습니다. I will. 예, 나는 비틀스? 예. 예. I will. 난 하겠다. 난 하겠다. I will? 네. 의지를 나타내신.
비틀즈의 예, I Will. 자, 그러면은 저희는 비틀즈의 I Will, 예. 에문스님이 요청하신 비틀즈의 I Will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할 겁니다. 팟캐스트에 먼저 나가고 라디오 본방은 제 방이 나간다는. 꼭 본방을 확인하세요. 예, 8월 15일 날 본방이 나가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영, 박지훈, 홍상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